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연락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상담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경기도 안성에도 왔었고요. 청주, 서울, 인천, 창원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상품들에 대한 문의, 그리고 이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 거의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있는 부분들은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드리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설계사분들이 본인만의 정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 틀에 맞춰서 소비자를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관련 컨텐츠도 한번 업로드한 적도 있는데, 어, 고객들은 각자의 소득과 또는 각자의 가족력과 또는 각자의 니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객은 이 보험이나 이런 보장에 대한 지식이 낮기 때문에 설계사가 요렇게 가입해야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순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틀을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가입을 유도하는 게 설계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자기만의 고집, 아집이라 그러죠. 그런 아집을 갖지 않고 설계사들의 객관적인 설명을 통해서 합리적인 설계를 설계사와 같이 해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객분들별로 설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방향을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방향을 원하시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도 혹시 보험을 설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변에 지인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설계안을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주제는 종신보험, 너 정말 나쁜 녀석이니?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신보험이라고 치면 제 컨텐츠도 몇 개 나오던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종신보험을 그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종신보험 당장 검색을 해보면 종신보험 해지가 답이다, 당장 해지해라, 뭐 이런 등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클릭해서 막상 들어가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종신보험의 단점들만 부각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축성처럼 파는, 또는 연금전환, 뭐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안 좋은 면만 부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종신보험의 순기능만 생각하면 절대 나쁜 보험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은 그 종신보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야기가 벌써 많이 나왔죠.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의 활용법, 연금전환, 나중에 뭐 보장을 받다가 노후에는 노후생활비가 중요하니까 연금전환하는 기능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데, 연금전환의 함정, 그리고 이 해지환급금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종신보험에서 말하는 주계약 일반 사망이죠. 이 일반 사망과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자살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종신보험 대 정기보험.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종신보험 필요 없다. 정기보험만 가입하면 자녀가 경제적 독립하고 하기 이전까지는 정기보험으로 싸게 보장을 받다가 그 이후에는 자녀들 경제독립한 다음에 종신보험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맞장구를 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35이고 경제적 독립을 당연히 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중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사망보험금 욕심내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아있는 부모님을 저랑 형이 이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둘이서 부양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남겨져 있다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정기보험도 굉장히 가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가치 있냐면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을 넣고 싶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가입해 놓은 종신보험 또는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확신을 조금 가지시라고 가입해 놓으신 분들 도움이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종신보험 대 정기보험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설명할 때 일단은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제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84년 3월 11일 제가 올해 36인데 보험 나이로는 35세 나오네요. 여기에 1억을 20년 납으로 한번 볼게요. 20년 납. 자,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정기보험이랑. 보면 여기 밑에 가격이 나왔죠. 17만 8,480원입니다. 요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종신보험. 종신 1억에 20년 납입니다. 이게 금액이 17만 8,480원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요 상품의 해지환급금 한번 볼게요. 나중에 납입 완료하고 났을 때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성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기보험이랑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총 4,283만원이 납입이 완료가 되고 1억을 확보했죠. 그쵸? 그리고 4,744만원의 해지환급금이 20년 납 완료하면 생깁니다. 자, 요거를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완납하면 4,744만원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정기보험으로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정기보험으로 똑같이 사망보험금 1억을 한번 짜볼게요. 1억을 20년 납으로 65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정기보험 65세로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4만원이 나왔네요. 자, 4만원. 여기 결과를 한번 보면 정기보험은 65세까지 보장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쵸? 여기 보면 해지환급금이 없어져 버리죠. 65세에. 자, 정기보험은 그래서 소멸성인 거죠. 그쵸? 그러면 4만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비교 드릴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17만 8,480원에서 4만원을 한번 빼보고, 뺀 나머지 금액. 자, 잠시만요. 정기보험 1억에 65세. 가지고, 이게 4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얼마냐면, 13만 8,480원이에요.
그렇죠? 요 돈을 한번 저축을 한번 모아 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가 좀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138,480원입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13, 아이고. 네. 다시 볼게요.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라고 친 거예요. 138,480원입니다. 요거를 똑같이 20년을 내는 거, 20년을 적금을 하는 거예요. 은행은 달리고 2% 이자 주고 일반 과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들? 원금이 3,320만원 정도 되고, 세후 수령액이 3,888만,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총액이 3,888만 2천원이니까 3,890만원이라고 칠게요. 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종신보험 1억을 20년 납을 하면 178,480원, 요건 당연히 비갱신이겠죠? 종신보험 주계약이니까. 그러면 완납하고 나면 해지환급금이 4,740만원이 쌓이고 사망보험금도 1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면 65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보험료가 4만원이에요. 제 기준으로. 자, 그러면 65세까지 1억을 보장받고 이 4만원을 20년 동안 낸 돈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 월납보험료로 4만원을 뺀 차액, 종신보험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138,480원을 20년 동안 은행 적금에 넣었더니 3,890만원이 남아요. 자, 그러면 65세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은 없어지고 요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종신보험은 요것도 남아있고 요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해지환급금을 해지해버리면 종신보험은 없어집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 무조건 종신보험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 컨텐츠는 가입을 할 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종신보험이 굳이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정기보험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이미 종신보험으로 몇 년을 납입하신 분들이 종신보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라 웬만하면 하는 취지에서 마음의 안정을 드리고자 만든 컨텐츠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팩트만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 결국에는 아까 보셨지만 제 나이 기준이긴 하지만 5천만원도 채 안 내고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가치를 생각하더라도 적게 내고 많이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돈조차도 20년 동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억을 완납하고 나더라도 일단 사망보험금 1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사망을 하면 당연히 66세든 70세든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해지환급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20년 완납 기준으로도 4,744만원이죠. 자, 근데 정기보험은 완납하고 나면 이 4만원을 20년 동안 낸 돈, 쉽게 말하면 1년에 48만원이죠. 50만원이라고 치고 10년이면 500, 20년이면 1000만원을 납입하는 건데 아니죠. 그쵸. 아까 20년 납을 했으니까 1000만원 가까운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차익을 은행으로 적금을 하더라도 3,890밖에 안 됩니다. 자, 숫자로 보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요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였어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의 활용법, 연금으로 전환을 해라. 아까 그 내용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 책이 나오려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아까 그 상품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으로 20년 납 보험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나왔죠. 17만 8천원 나왔고요. 해지환급금 보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4,280만원 납입 완료하고 1억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납입은 끝났습니다. 근데 납입 완료하자마자 해지환급금이 4,744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을 안 합니다. 납입 보험료 누계 변동 없죠.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요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죠? 4,280만원 내고 65세에는 5,800 거의 5,900만원이 돼 있네요. 4,200 내고 70세에는 6,500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급률도 옆에 같이 보이시죠? 자, 요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금 전환은 이 돈을 가지고 해지해서 이 해지환급금을 연금에다가 일시적으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지환급금을. 다시 말하면 사망보험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나중에 노후에 생활자금이 모자르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시는 게 보험회사를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니까. 자, 웬만하면 그런 전략을 일단은 그걸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거예요. 연금 전환이라기보다는 이 해지환급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해지환급금을 체증형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신보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암 진단금도 한 3천만원,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진단금도 뭐 몇천만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2천만원, 3천만원 진단금이 나중에 내 노후에 엄청나게 크게는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갔을 때 그때 가서 요 해지환급금은 굉장히 소중한 돈인 것 같아요. 일단 정기보험이랑만 비교를 하더라도 정기보험은 낸 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요렇게 돈을 만약에 모았다고 하더라도 3,800, 4천만원 가까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돈을 지켜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결혼을 한다든지 집을 바꾼다든지 집을 이사 간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애기들 대학교를 보낸다든지 시집장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로 내 의료비를 열심히 의료비 통장에 모아놨는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보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많이 돈을 모아놨다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쓰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모아놓은 돈은 아까 말한 그 등등의 이유로 쓰고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모여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실 끼워 맞추는 말이지만 강제저축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이 그냥 이렇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체증형으로 불어나는 의료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더 정기보험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납입 여력만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때쯤은 요 나이 때쯤은 그분들 말대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조금 낮추면서 해지환급금을 의료비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종신보험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지환급률이 이렇게 복리로 상승하잖아요. 이건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해지환급금을 여러분들이 노후에 쓸 의료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종신보험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내가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해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구나. 나중에 노후에 내 의료비로 쓸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는 자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지환급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연금 전환 이런 개념보다는 해지해서 써야지, 생활비 써야지 이런 개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 체증형 의료비가 계속해서 복리로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는 쓸 거고 안 아프면 나중에 정말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활비로 이제 그때 가서 인출해서 쓰던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종신보험에 숨겨진 기능 아닌 기능? 네,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종신보험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일반 사망입니다.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자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에다가 질병 사망 특약을 넣으면 사실은 자살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망하고 똑같아요. 질병 사망을 길게 넣었을 때, 충분히 넣었을 때. 근데 보통 손해보험, 화재보험에는 질병 사망을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넣지는 않죠. 보통 정기보험처럼 짧게 60세나 65세, 금액도 좀 적게 넣곤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일반 사망과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을 비교하자면 저라면 일반 사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여기서는 개념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사망은 타살이나 또는 교통사고나 재해 사망이나 뭐 산업재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한 사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질병 사망은 암으로 사망하든지 또는 돌연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돌연사 같은 거예요. 이 돌연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연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심장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75% 이상은 자연사나 돌연사의 75% 이상은 질병 사망이에요. 심장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 정서상 전체 사망자의 부검률이 3%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부검을 안 해요. 부검을 안 한다는 말은 자연사나 돌연사가 질병 사망 인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해 사망도 예외 사항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일반 사망만큼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든지 사이즈를 크게 하면 실제로 일반 사망과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모든 사망, 자살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요거를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은 호불호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선동에 휩쓸리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쉽게 공감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휩쓸릴 게 아니라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내 목적에 맞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납입을 수년 동안 이미 했다면 종신보험을 가능하면 완납을 하셔라. 그렇게 해서 사망보험금도 길게 가져가시고 또는 해지환급금을 의료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납입이 금액이 당장 부담스러워졌다면 주기약을 감액을 해서 그 해지환급금과 차액들을 이용을 해서 감액 완납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종신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종신보험료 때문에 나머지 우리 필수 보장들 3대 질병이나 뭐 중요한 내가 넣고 싶은 보험들 종신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돼서 나머지 보장을 아예 제대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장이 중요한 거지, 그쵸? 네, 이때까지 납입한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네 번째, 아직 가입을 안 하시고 가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일단은 자금 여력이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기보험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신보험 그냥 1억을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유 있으시면, 그게 아니라면 정기특약을 활용해서 복층 설계하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 부담도 덜고 손해보험사의 중요 특약들도 챙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사망보험금을 1억을 거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에 특약이 정기보험이 아니라 정기특약이 있어요. 정기특약을 뭐 65세까지 5천 이렇게 넣으면 65세까지는 정기특약 5천, 주기약 5천에서 1억을 보장받고 65세 이후에는 정기특약은 삭제되고 주기약 5천은 남겨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개조식으로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또 이렇게 유튜브의 장점이 돌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돌려보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언제나처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 관리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다른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이었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